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5년이나 지난 부부예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동갑내기 부부로 대학 시절부터 연애하고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부부였어요. 싸움 한 번 없이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해왔었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의 과장인 남편은 부족함 없이 가족들을 부양했고 저는 다른 걱정 없이 내조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비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집안 내조뿐 아니라 남편의 직장 생활, 커리어에 관해서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리하는 것,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해놓았고 밥은 항상 영양가 있고 맛있는 밥을 차려서 가족들이 집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무적인 일하는 것도 좋아해서 남편 일에도 도움을 많이 주었고 아이들 공부도 잘 챙겨주고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100점짜리 와이프, 엄마라며 치켜 세워주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벽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항상 자기는 일도 잘하고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좋은 남편, 아빠야. 자기랑 함께하는 미래는 항상 밝을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자주 얘기했어요. 사실 제 생활보다는 남편을 위한 생활이 훨씬 많았죠. 집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 모두 남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썼어요. 모임을 나가도 남편과 관련된 모임에서 항상 남편을 돋보이게 해주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항상 생각하며 행동했어요. 덕분에 주위에서도 내조 외조를 잘하는 와이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항상 자부해왔어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득이 생길까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고 낙이었고 그냥 제 삶이었어요. 사실 너무 피곤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마치 그게 제 원래 생활인 것처럼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이유는 양가 부모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상견례 때부터 자고로 아내들은 항상 남편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아내들의 할 일은 내조 외조뿐이다. 가장이 살아야 가족 모두가 사는 일이야. 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매일 전화로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오자 이제 더 이상 제게 그런 말을 꺼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어요. 가스라이팅 당할 때는 그 순간에 자신은 못 느낀다고 하더니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책 잡힐까 걱정하셔서 사돈어른들께 잘해라. 남편 먹는 거 잘 챙겨줘라. 아이들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줘라. 네가 잘해야 한다. 항상 말씀하셨죠. 남편이 먼저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잘해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모두 제가 나서서 한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순탄하지 못한 삶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고 하나뿐인 동생과도 서로 친가 외가 친척 집에서 지내게 돼서 클 때까지 저는 이모네서 동생은 고모네 따라 외국으로 이민 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상견례 전에 겨우 연락이 닿아서 지금은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이민 간 동생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으셨던 고모네 아들로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위안 삼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바쁜 날을 보내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진급하는 날이었죠. 그동안 잠 못 자며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준비해오고 드디어 진급이 되는 날 남편도 반은 제가 한 몫이라며 고맙다고 하였고 저도 너무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죠. 정말 제가 인정받은 듯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잠시 행복에 겨우하다 진급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언제나 주인공은 남편이었으니까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직원들과는 회사에서 잠깐 축하를 하고 가겠다. 집에서는 가족끼리 하면 될 것 같다.
고맙다,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나 저녁을 먹고 들어갈 것 같아. 우리 간단하게 케이크랑 와인 한잔하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와. 저도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저녁 시간 보냈습니다. 맛있는 빵집 가서 케이크랑 와인도 준비해서 집에 왔어요. 오는 길에 아이들이랑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고 오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집에 오고 남편도 바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케이크도 준비하고 와인도 먹고 즐거운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잘 준비를 하고 남편과 분위기를 잡고 싶어서 예쁘고 좀 성숙한 잠옷을 골라 입고 안겼어요. 그런데 아, 여보, 나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힘이 하나도 없다. 우리 얼른 자자. 아, 그래, 맞아. 즐거웠지만 피곤한 날이었겠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얼른 자고 내일도 좋은 날 보내자, 우리. 잘 자, 여보. 사실 저희가 신혼 때 빼고는 그렇게 불타오르는 부부는 아니었어서 괜찮았어요. 저희는 일적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그럴 때 더 쾌감을 느끼는 비즈니스 커플 같은 부부였어요. 남편의 진급으로 그런 쾌감을 느끼며 잠에 든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정말 행복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가진 저와 남편은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며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고향 친구가 올라와서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휴일이니까 내일 즐겁게 보내자고 후다닥 준비를 하고 나서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있으면 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혼자 쉬거나 친구들과 노는 게 온전한 휴식 같았어요. 저도 친구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빔 프로젝트를 틀어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벌써 10시가 넘은 밤이었죠. 어쩐지 남편이 늦어져서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여보, 영화 보느라 전화 온 줄 몰랐네. 저녁까지 먹고 너무 늦어져서 전화했어? 여보, 맞아.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 자고 가야 하는데 잘 곳이 없나 봐. 내가 같이 호텔에서 자고 가줘도 되나? 혼자 잘 자고 갈지 걱정이 되네. 괜찮지, 여보? 아니, 어떤 친구길래 같이 자고 와. 그냥 집에 와서 자. 고향 친구인데 나랑 거의 중마고우야. 근데 실은 이 친구가 지금 우울증 앓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옆에 있어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남편은 다음날 점심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묻어난 건지 믿음이 컸던 건지 갑작스런 외박에도 의심 하나를 하지 않았네요. 집에 들어와서 그 친구랑은 잘 보내고 왔어? 친구는 잘 갔고? 나 걔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좀 자고 일어날게. 하며 낮잠을 얼른 자더라고요. 오랜만에 밤새 놀고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이 깨길 기다렸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깨지도 않고 해서 혹시나 중요한 연락이 와 있나 휴대폰이 연동되어 있는 노트북을 봤어요. 이대리라고 저장된 사람에게 점심부터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간 거야? 오랜만에 그런 데서 만났네. 어제 너무 피곤했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왔네. 잘 자고 일어나면 연락해. 친구를 만나고 왔다던 남편. 아니었네요. 이대리를 만난 것 같은데 왜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했을까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모두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희는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둘 다 그런 대화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오니 제가 너무 감정적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연락이 온 이대리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남편을 믿고 있었나. 이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리를 만나면서 친구를 만난다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걸까? 그냥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서류로 알려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제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이 없자 그쪽에서 먼저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어난 거야? 뭐야, 그렇게 피곤했어? 우리 오늘도 볼 수 있나? 어제 하다만 얘기 있잖아. 솔직히 이 메시지를 보고도 가늠이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대리를 만난 건데 그 얘기를 안 한 건가? 친구랑 동시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우연이라거나 급한 일 때문에 만났거나 그렇겠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일 친구 아니면 누굴 만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래도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은 수습해야 했기에 답을 하기로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와이프예요. 그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갔다 와서 많이 힘들었는지 아직까지 자고 있네요. 급한 일 있으면 깨워야 할까요? 한참 뒤 온 답변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급한 일은 아니구나. 깨면 이야기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깨더라고요. 저도 피곤해져서 그냥 말만 전해주고 자려고 이대리 얘기부터 했어요. 아까 이대리한테 연락 왔더라. 다시 연락하겠대. 뭐? 왜 남 휴대폰을 보고 그래?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불같이 혼내는 거. 그렇게 말하곤 이대리를 만나고 온다며 나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 왔었다고 전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부탁드려요. 네, 형수님. 저도 형이랑 아직 연락을 못 해봤지만 형수님한테 모두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과 녹음 파일을 함께 보냈어요. 자기는 오래전부터 형 동생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어제 우연히 호텔에서 남편을 마주쳤다고 어제 형이 처음 보는 여자와 같이 있었대요. 자기는 결혼식도 오고 개인 메신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필에서 항상 저와 있는 가족 사진을 봐왔었는데 한눈에 다른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누가 봐도 커플처럼 보이는 모습이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은 남편과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에 저장된 내용은 이랬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나 다른 모임에서나 저를 사실 와이프로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밖에서 많이 외주하고 모임에도 항상 같이 갔거든요. 저희는 미래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와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여자가 자랑하듯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도 모두 자기를 와이프로 알고 내조 외조 잘하는 완벽한 와이프가 자기인 줄 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런 말들이었어요. 남편이 한 말은 저기 이대리 일단 다음에 또 얘기하자. 내가 또 연락할게. 일단 지금은 내가 할 얘기가 없네.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했대요. 너무 오래 봐온 아끼는 형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 형이랑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런 형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고 형수님께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도 너무 충격적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건 똑같더라고요. 저 형수님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충격받으셨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라도 가가요? 저는 순간 속으로 그 여자 어떤 여자예요? 얼마나 젊어요? 많이 좋아한대요 서로? 이런 멍청한 질문들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창피해지는 질문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이 대리님, 제가 그 내연녀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말이 통할 타입이 아니에요. 뻔뻔하고 배려심도 없고 형수님만 더 화가 날 거예요. 그 내연녀보단
형 마음이 중요하니까 형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이랑 이야기 안 해보셨죠? 네,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하기도 왠지 두렵달까요? 그럼 형수님, 일단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알려줄 테니까 최대한 걱정하지 말고 지내고 계세요. 강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네, 고마워요, 정말.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멘탈이 조각나서 붙여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한 톨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맞는 부부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살면서 한 번 안 그런 부부가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편한 생각을 억지로 하다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장장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출장을 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1년이라도 출장을 다녀왔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시간들로 해결이 되길 바랐어요. 그렇게 잊으려 애쓰고 지내고 있는데 이대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형수님, 저 이대리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대리가 가지고 온 소식에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형이 연락이 너무 안 되길래 회사로 찾아갔었어요. 퇴근하면서 본 건데 그 내연녀 여전히 와이프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도 너무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행동하고요. 그래서 형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조용히 형을 따라 식당에 들어가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면 같이 이야기하려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그 내연녀가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내연녀도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형수. 들어보니 여보라고 부르면서 오늘 중요한 걸 알아냈다며 그런 통화였대요. 순간 이대리가 화가 나서 기다릴 수가 없었대요. 막 통화를 마친 그 내연녀에게 무작정 가서 저 아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요. 하면서 끌고 오다시피 나왔대요. 남편이 아직 돌아오기 전인데 그냥 데리고 나와서 골목에서 바로 통화 내용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녹음했다고 들어보라고 틀어주더라고요. 통화 다 들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이네요. 당장 그쪽 남편 찾아가서 사실을 말해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쩔 생각이신 거예요? 가정도 있는 분이 왜 또 다른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빨리 지금 이 관계 정리하지 않으면 그쪽 남편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막 쏘아붙였더니 그 내연녀는 죄책감 하나 없이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쩌죠? 그런 협박은 안 통할 것 같은데 제 남편이 저희 관계 다 알아요. 저희 그런 거에 터치 안 하고 쿨한 부부입니다. 이 사실 알려져봤자 회사나 가정이 끝나는 건 그 사람이 해요.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하고 저 말고 그 사람이랑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남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아님, 무슨 기사 정신이라도 있는 건가?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먼저 가겠다고 하며 가버렸대요. 식당에서 나온 남편이랑 드디어 대화를 해서 남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수, 형이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그 내연녀를 정말 와이프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인 것 같다며 제가 그 내연녀 남편도 있는 여자라고 했는데 자기도 마찬가지이지 않냐며 자긴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고 내 마지막 사람이라며 제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랑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줄 거라고 형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형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남편이 다시 와서 용서 빌고 없는 일처럼 해달라고 사정하면 저도 묻어버리고 앞으로 다시 잘 살아보자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보니 그럴 수 없겠네요. 괜찮으세요? 너무 사실 그대로 말해줘서 미안하네요. 그런데 형수도 모두 알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평생 사는 것보다는요.
맞아요. 전부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서 아이들이랑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줄 거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장기 출장을 갔다고 말하고 아빠가 없는 게 익숙해질 때쯤 조금 더 큰 후에 이야기하면 저희 다 잘 이겨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덕분에 제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 절차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받고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 필요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었어요. 남편이 양심 때문인지 얼른 이혼을 끝내고 싶어서인지 모두 받아들였고 전 모든 걸 받고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아빠,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 엄마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어도 부족할 거 없는 가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담담하게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날 정말 행복한 새 출발을, 새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운 이 대리님이 가끔 저와 아이들 안부도 묻고 남편 소식도 전해줍니다. 며칠 전에 들은 전 남편 소식은 저와 이혼하고 그 내연녀에게로 돌아갔는데 한동안 둘은 잘 지내는 듯 하더니 1년을 못 가서 끝났대요. 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내연녀는 처음부터 자기 남편과 끝낼 생각이 없었고 말 그대로 각자 즐기며 사는 쿨한 부부였던 것 같다고. 그렇게 각자 즐기면서 서로 받은 것들로 같이 즐기는 그런 부부였대요. 예를 들면 전 남편이 준 상품권이나 이용권 같은 걸 지 남편하고 같이 쓰고 전 남편이 알려준 주식 정보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서 자기네 부부 자산을 늘리고 그렇게 결국은 지들 부부가 잘 사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 남편에게 얻을 게 없어지자 다른 사람을 찾아가듯 떠나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가에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죠.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하고 하는 거다. 그게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야.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니? 저는요, 그 인간이랑 살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제 삶도 없이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건 어머니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대가가 이런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저희 아빠 또한 제 휴대폰을 가져가셔서 마구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양심으로 전화를 하십니까? 저희는 이 결혼 생활 전부 없었던 일로 생각할 테니 다시 나타날 생각, 통화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분노를 겨우 삼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빠, 괜찮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널 위해서 살아라. 먼저 살펴보지 못해 미안하고 네 생각을 먼저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다, 아빠는. 나 괜찮아. 지금이 훨씬 좋아, 아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너무 좋네, 아빠. 그날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울면서 웃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며칠 안 지나서 이 대리가 또 찾아왔어요. 케이크를 들고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 형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었죠?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네요. 형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형이 그동안 회사 일 같은 것도 그 내연녀한테 많이 이야기했었나 봐요. 일상 물어보는 척 그 내연녀가 회사 정보 같은 걸 많이 얻어내서 자기 남편에게 알려준 모양이에요. 그 남편은 경쟁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형네 회사에서 기밀 유출이 발견돼서 전부 다 걸린 모양이에요. 형이랑 내연녀 남편도 다 퇴사 조치되고 소송당했대요. 솔직히 저는 벌 받은 것 같아서 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이런 것도 다 잊고 사는 게 좋긴 하지만 형수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과응보가 된 걸 축하하면서 파티하는 거 어때요?
저도 다 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가려운 부분이 시원해진 느낌이랄까? 너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잊고 산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시원한데요. 진짜 파티라도 해야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 대리님이 말해준 소식들 저한테 희노애락을 다 준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축하할 날도 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형수.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줘서 마음이 편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랑 이대리랑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남편 흔적을 지우면서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리가 그게 눈에 띄었는지 앨범들을 집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보다가 이대리가 말이 없길래 쳐다봤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왜 그래요? 이대리님 괜찮아요? 몇 번을 불렀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이거 형수님 사진 맞아요? 네? 네,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기억엔 없지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애가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대리에게 이민을 간 적이 있는지 고모에 대해 물어보고 제 동생이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그날 저희는 눈물에 가족 상봉을 하고 비로소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이대리가 제 동생이었다니. 그 동생이 내 인생을 구해주면서 나타나준 게 너무 신기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너졌던 제 하늘에 한 줄기 빛 같았던 동생. 하늘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이 며칠 더 흐르고 이제 더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다 정말 후련해졌을 때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연락 못했는데 이제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고마웠고 미안해. 아이들이랑 잘 살아줄 거라 믿어. 그동안 몰랐는데 부모님 챙기랴 내 일 챙기랴 너무 고생 많았을 것 같아. 이제 알아서 또 미안하고 많이 참여하면서 살아갈게. 내 도움이 필요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게. 당신한테 잘못한 만큼 옳은 일 하면서 살게.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음 꼭 알려줘. 그냥 도움만 줄 거야. 언제든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이대리가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고, 이런 우연이 다 있냐고,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제 불쌍한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요.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이제는 비로소 진짜 남이 됐어요. 그래도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면 도움을 받고 싶네요. 도움을 주기만 해서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짜 인과응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 같았고 가족끼리는 서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래서 가족인가 보더라고요. 외부의 상황으로 떨어져 살게 돼도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구나 싶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생기셔도 꼭 상대방이 대가를 받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살면서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